방금 전에 리플 측에서 엄청난 결제 혁신을 발표했습니다. 53조 원의 기업 가치, 그리고 규제의 족쇄를 끄는 리플,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바꿀 거대한 혁명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만약에 내가 사람들한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면은 그들은 더 빠른 말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뼈아픈 통찰은요, 수십 년 동안 마치 고인물처럼 썩어있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거대한 돌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은행들은요, 2중 3중으로 수수료 떼먹으면서 돈이 며칠씩 묶이는 낡은 국제송금망 스위프트라는 늙은 말을 채찍질하기 바쁜 상황이죠. 하지만 리플은요, 이 더 빠른 말을 교배하는 뻔한 짓을 멈추고 아예 금융계의 자동차를 발명을 해버렸습니다. 몇 날 며칠씩 걸리던 해외 송금, 이메일 전송처럼 단 3초 만에 끝내버리는 괴물 같은 혁신, 이 리플 페이먼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무려 5조 원을 쏟아부어가지고 글로벌 결제망과 인프라를 통째로 집어삼킨 리플 측에서는 이제 복잡한 중간 단계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플랫폼 하나면은 끝난다라면서 미국 월가의 멱살 잡고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술의 위대한 승리가 곤대의 계좌에 무조건적인 떡상으로 직결되진 않겠죠. 리플이 완성한 3초 결제 혁신에 소름 돋는 진짜 실체부터 이 자체 달러 코인 RLUSD의 등장이 XRP의 가치를 빨아먹을 독약인지 아니면 폭발시킬 뇌관인지 이 냉정한 팩트로서 낱낱이 파헤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판이 뒤집히는 지금 이 시점, 허황된 밈이 아니라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킬 진짜 생존 지도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자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해외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 은행을 몇 군데 거쳐가지고 가느라고 몇 날 며칠 지연되고요. 또 수수료까지도 왕창 떼이는 일들 익숙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다. 이 중간은행 수수료에 환전 수수료까지 붙어서 돈도 줄어들고요. 또 받는데도 최대 5일이나 걸리곤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제송금망이 너무 복잡하고 낡았기 때문인데요. 마치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 중간중간 여러가지 우체국을 거쳐가는 시기였었죠. 리플은 바로 이런 오래된 방식들을 뒤흔들 만한 혁신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리플 페이먼트 통합 결제 플랫폼인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법정화폐랑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주고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해외 송금을 하려면 어땠었나요? 돈을 보관해줄 커스터디 업체, 환전을 해줄 외환 딜러, 디지털 자산 유동성 공급자, 또 현지에 돈을 뿌려줄 현지 결제 네트워크 업체까지도 이렇게 각각 다른 곳과 일일이 연결을 해야 됐었죠. 근데 리플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 우리 플랫폼 하나면 끝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전 같은 경우 해외 출장 갈 때 나라별로 현금 미리 환전하고 여러 나라 돈을 주머니마다 나눠 담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장의 카드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알아서 환전되고 결제까지도 되죠. 리플이 하는 일이 딱 그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복잡한 뒷단 작업을 모두 리플 페이먼트 하나로 단순화시킨 건데요. 한 방에 끝내는 송금,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이 말은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겁니다. 리플이 이런 꿈같은 통합 플랫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수년 동안 5조 원에 가까운 거금을 투자했었고, 2012년 리플이 출발한 이후부터 차곡차곡 준비한 그림이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2023년에는 스위스의 메타코라는 디지털 자산 보건회사를 3천억 넘게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했었죠. 2025년 오픈페이드라는 기업과 손잡으면서 유로와 파운드 여러가지 포함한 법정화폐 결제망까지도 자기 플랫폼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달에는 레일이라는 글로벌 결제 회사를 통째로 매수했죠. 말 그대로 전 세계 현지 지금 네트워크까지 자기 손에 넣은 건데 듣기만 해도 이 규모들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인수합병과 파트너십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2026년 3월 현재 리플은 모든 기능을 갖춘 단일 결제 인프라를 완성을 했고요. 이 기업 고객들은 이제 단 하나의 API로서 이런 일들을 가능을 해요. 먼저 돈을 보내면 리플 플랫폼이 알아서 받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요. 필요한 경우에 달러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리플 XRP 같은 실시간 환전해가지고 해외로 보냅니다. 그리고 목적지 국가에서는 현지통으로 즉시 지급까지 척척 해내죠. 완전히 끝판왕 원스톱 서비스가 등장한 셈인 건데, 실제로 일본의 SBI 리밋, 그리고 브라질의 단코를 포함해가지고 필리핀의 알트페이네까지 여러가지 수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리플의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이 덕분에 2025년 2분기에만 1.3조 달러 규모의 결제액이 리플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해서 이동을 했어요. 숫자가 감이 안 오신다면은 옛날 방식으로 송금했었더라면은 은행 수수료가 수십억 달러가 날아갔을 금액들입니다.
여기서 리플 페이먼트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니 해도 속도랑 비용입니다. 앞서 해외 송금 우편물에 비유했었는데 리플을 쓰면 그게 이메일 수준으로 빨라집니다. 전통적으로 스위프트라는 은행망을 쓰면요. 하루에서 길게는 5일이 걸리던 국제 송금이 리플을 통하면 3초, 5초 만에 끝나요.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중개은행들 통과할 때마다 내야 됐던 수수료도 확 줄어들죠. 실제로 매달 50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한 기업 사례를 봤을 때 기존 방식을 리플로 바꾸면서 월 2,400달러, 연간 28,800달러 절약했다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고, 왜냐면 리플 네트워크 수수료가 거래당 약 0.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리플은 오토 브리징이라는 똑똑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돈을 바꿀 때 가장 저렴한 경로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영국 파운드를 브라질 헤알로 바꾸려고 하면은 직접 환전은 수수료가 적어서 비싸기 때문에 오토브리징 같은 경우에 파운드를 XRP로 바꾸고 다시 XRP를 헤알로 바꾸는 게 더 저렴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자동으로 그 경로로 보내주는 식이겠죠. 즉 리플 플랫폼은 항상 최적의 환전 루트를 알아서 찾아주다 보니까 기업들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 은행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송금 실패나 환율 변동 위험도 크게 줄어들겠죠. 게다가 예전 같은 경우 해외 거래하려면은 각 나라 은행에 미리 돈을 예치해두는 노스트로서 계좌라는 것들을 운영을 했어야 됐는데 일종의 잠자는 돈인데 리플은 이런 선예치금 없이 필요할 때마다 XRP로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해외 창고마다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요. 주문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본사 창고에서 바로바로 배상하는 이 풀필먼트 서비스처럼 말이죠. 기업들은 돈을 곳곳에 묶어둘 필요가 없이 리플 덕분에 자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는 거. 여기서 리플이 아예 달러랑 1대1로 연동된 코인 RLUSD까지도 만들었었죠. 그러면 굳이 변동성 있는 XRP 코인이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충분히 드실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리플 쪽에서 XRP랑 스테이블 코인이 서로 완벽한 시너지를 낸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 아까 설명드린 오토 브리징 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리플 레저에서는 분산형 거래소 덱스가 내장돼 있는데 이곳에서 전 세계 수많은 통화상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 투입된다. 기관들이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할 거고, 달리 말씀드려서 XRP 원장 안에 달러랑 각국의 통화 간의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중간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XRP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RLUSD와 XRP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이 성장을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리플 레저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토큰이든 전송할 때 아주 소량의 XRP가 수수료로 소각이 되죠. 한 건당 0.00001 XRP 정도로 엄청난 극소량이지만요. 거래량이 수조 달러대로 늘어나면 누적되는 소각량도 무시 못하겠죠. 유통되는 XRP가 서서히 줄어들다 보니까 그 희소성은 점점 커질 겁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온 건데, 요즘에 물가 오르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화폐를 태워서 없애는 이런 상상들 해보셨나요? 리플 시스템에선 작은 연소 메커니즘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정작 기업들은 변동성 있는 XRP 대신에 안정적인 RLUSD를 쓰고 싶어 하겠죠. XRP 쓰임새는 줄어들 거다라는 지적인데, 실제로 모를리플 같은 투자 전문 매체에서는 리플 기술이 성공해도 XRP 투자자에게 꼭 좋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기업들은 리플 플랫폼을 이용한다 손치더라도 XRP를 오랜 시간 보유하지 않고 그때그때 환전해서 지나가는 일시적인 유동성 통로로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확 뛰려면 시장에 XRP를 계속 매수해서 이 쟁여둘 돈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초보분들께서 이런 두 가지 시각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든 또 우려든 결국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궁금한 거는 XRP 가격이겠습니다. 기술이 좋아지고 규제도 풀렸는데 정작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먼저 긍정적인 전망부터 살펴볼까요? 세계적인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분석팀 측에서는 XRP가 2026년 말쯤에는 8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지금 가격 대비 몇 배 더 오른 수준이어서 상당히 파격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SEC 소송이라는 족쇄가 풀렸고 암호화폐 현물 ETF 시장이 성숙하면서 XRP 기반의 기관 투자 상품까지도 나오게 된다. 미국 월가의 큰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거란 분석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8년 12달러 돌파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의견을 보시면은 보수적이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하나둘 XRP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의 금융매체 등에 따르면요. 2025년부터 2026년 목표가로 4달러, 5달러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차트 분석상으로도 장기간 눌려있던 하락 추세를 뚫게 된다. XRP 6달러 선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뜻인 거고 하지만 모든 예측이 잔밋빛인 것만은 아니겠습니다. 이 모틀 리플 측에서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XRP가 예전 최고가 3.84달러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면서 2026년 현실적인 목표치는 3달러 내외로 보기도 했습니다. 50에서 60% 정도 상승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된다. 이런 다소 긴 빠지는 전망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XRP 수요 제한 우려라거나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초에는 전반적인 호재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었죠. 이 투자라는 게 원래 기대감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요. 왜 그런 전망이 나오는지 이런 근거를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한 거고 기술 개발, 사용량 증가, 제도권 수용 이런 펀더멘탈 요소가 탄탄하면은 가격은 언젠가 따라오기 마련인 거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실제로 안 쓰이면은 가격은 제자리 걸음일 겁니다. 리플이 이번 통합결제 인프라 확장으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를 사들이고 기술 통합해서 이제 기업들은 리플 하나만 믿고 국제 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이 기술적으로 환상적인 발전이고요. 규제 문제도 해결돼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리플 XRP 코인도 이 생태계의 핵심 톱니바퀴인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용처가 늘고 가치가 상승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여기서 남은 숙제도 존재합니다. 이 경쟁 상대인 스위프트 같은 거대한 기존망과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지, 리플의 안정적인 달러 코인 RLUSD가 과연 XRP랑 윈윈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역할을 오히려 잠식시킬 것인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도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 혁신이라는 게 원래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이제 공은 시장과 사용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고 과연 리플이 전통금융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점은요. 이제 막 태동한 리플의 플랫폼, 정말 스위프트를 밀어내고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둘이 공존하게 될지 자유롭게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통해서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반대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좋은 분위기가 연달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역대급 폭락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코인은 하락 추세였고 주식은 상승 추세였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코인 매도하고 주식 매수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미 낮은 시점에서 시작해서 잘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상관관계가 덜 하겠지만 이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고 뒤늦게 매수하게 되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이렇게 불나방 같은 형식의 매매 기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아니면 10에서 20% 정도만 먹고 나오자 이런 가벼운 기대감으로 고점에 추격 매수했다가 오히려 단기 최고점에 들어가서 물려버리게 되고 이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결국에 중요한 건요. 어디서 더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장이 나에게 더 맞을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대값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이런 여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저 사람은 낮은 가격에 잘 잡았네 이렇게 부러워하는 마음들, 그러면 그 낮은 시점 같은 경우는 과연 언제 만들어지게 될까요? 이 대부분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만들어집니다. 뉴스도 부정적이고 또 관심도 줄어들고 다들 떠나가는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에 낮은 평균 단가를 만들게 된다는 건데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누군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1억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었고 또 리플 코인에 대해서는 4,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을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누군가에게는 이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경우 더 낮은 가격에서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항상 남들이 수익 내는 시장만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분위기가 가장 뜨겁고 고점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유리한 출발은요. 이 대부분 분위기 자체가 식어있는 남들 곡소리 나오는 시장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 남의 현재 수익을 부러워하시기보다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시작이 가능하냐 차분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시장은 늘 순환을 하고요. 기회는 항상 좋아 보일 때가 아니라 아무도 기대감을 갖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너무 무리한 비중보다는 현실적인 비중 조절하고 욕심 몰빵 매매보다는 원칙 매매 바탕으로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상 오르고 내리는 시장의 변화라는 거는 겪어보기 전엔 누구나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놓으시지만요. 막상 실제 하락장을 경험하시면은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천천히 그리시고 길게 보시면서 운영하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